자, 그러면 어떤 그 신경망을 만들 때 어떤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은닉층을 갖는 그런 그 신경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활성화 함수라고 넣을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란, 활성화 함수란 요 신경망의 각 층에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출력을 내보내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신경망의 은닉층에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층에서 그 활성화 함수로, 활성화 함수로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1차 함수와 같은 형식, 뭐 y는 ax 더하기 b와 같은 그런 선형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하면 여러 개의 층을 연결하는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방금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왜 층을 연결하는 효과가 없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 그냥 개수들 곱하고 그 바이어스 더하고 그 전체를 다시 개수 더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더하고 이거 정리하면 결국은 그냥 전부 다 선형함수 밖에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층을 몇 개를 연결하더라도 선형함수가 액티베이션 함수인 경우에는 몇 개의 은닉층이 있더라도 은닉층이 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층을 사용하는 것과 효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선형적이지 않은 함수들을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다중 분류인 경우는 소프트맥스, 회귀 문제. 회귀 문제는 출력값이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출력층에서는 선형함수를 써도 돼요. 출력층에서는 선형함수를 써도 되지만 은닉층에서는 선형함수를 쓰면 여러 개의 은닉층을 넣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비선형 함수들을 활성화 함수들로 이용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중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를 써드리면요. 텍스트 이렇게 쓸게요. 요 안에다가 어, 시그모이드 이렇게 쓸까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는 디프렉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분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앞쪽에 있는 거는 분자, 뒤쪽에 있는 거는 분모를 얘기를 합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많이 살펴봤었죠. 많이 살펴봤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음. 자, x축에 사용할 값들 xvel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배열로 만들게요. 넘파이 a 레인지를 이용한 배열로 만들 건데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001로 할게요. 그러니까 X축의 구간을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릴 거고. 자,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쓴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return 1 나누기 그 다음에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numpy exponential 요거 쓰시면 돼요. 요 함수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쓴 거죠. 1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함수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요 그래프 그려보면요. PLT 점 피겨 먼저 만들게요. 피그 사이즈는 가로 길이 가로를 8, 세로를 4 이렇게 만들게요. 그다음에 PLT 점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 values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을 그려주면 되죠. 시그모이드 X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PLT 점 그리드 그려주고 PLT 점 show 이렇게 할까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어떤 함수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들을 갖게 되고요. 갖게 되고 x 값이 0일 때 0.5를 지납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0.5보다 큰 값을 그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그 0.5보다 작은 값들을 갖게 되고요. 갖게 돼요. 근데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보통은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양성이 될 확률, 뭐 또는 음성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값 x가 들어갔을 때 그 x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로 변환을 하겠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의 범위가 어, 입력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출력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출력을 내뱉겠다라고 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S자 모양 곡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비선형 함수, 선형 함수가 아니죠. 비선형 함수입니다. 이게 그 활성화 함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은닉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은닉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력층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무슨 문제에서 출력층에서 시그모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이진분류. 이진분류에서 출력 함수로 출력층에서도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몇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볼 거고 그 함수들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요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거든요. 이런 코드가 계속이 반복될 거여서 x 밸류들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유지를 하면서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리턴 값 그리는 거 요것만 바뀔 거여서 함수를 하나 여기서 정의를 먼저 하고 갈게요. def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게요. 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그리는 그 구간은 numpy.a range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로 구간을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0.0001. 그 다음에 출력값 y values, 출력값 y 값들은 여기 아규먼트가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는 함수라고 생각할 거여서 이 함수의 리턴 값. 함수의 리턴 값을 y values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plt.figure를 만들 거고요. figure size를 가로 길이를 좀 크게,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의 2배만큼으로 하도록 할게요. plt.plot. 선그래프 그릴 때 플러스라고 그리면 되죠. 여기에 x bells, y bells 이렇게 주시면 돼요. plt.grid, grid, plt.show.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게 시그모이드 이렇게 함수 이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그려주면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함수.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얘는 그 numPy에 그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만 좀 볼게요. 음. 플롯, 우리가 만든 함수에다가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numpy 점 한 h, 탐 h라고 하시면 돼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그려지죠.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죠.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한데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우리 중간 프로젝트 발표했으니까 재정인에 대해서 썼던 함수잖아요. 그죠? 출력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생긴 모양은 시그모이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S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 값도 0을 지납니다. x가 0일 때 y 값을 지나고요. x가 0보다 크면 요렇게 증가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에요.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예요. 이거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에 비해서는 여기가 올라가는 게 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약간 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1에 수렴하도록 되고요.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0에 수렴하는 그런 곡선 모양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1에 수렴하고요. 그다음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출력값이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출력값이 양수만 나오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음수, 양수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모양, 대칭인 모양,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서 렐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렐루. 렐루는 이게 뭐의 약자냐면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입니다. 렐루 함수라는 게 있어요. 렐루 함수는 렐루 함수는요. 입력값이 양수이면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요.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마치 활성화 함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입력값이 입력값이 음수이면 음수이면 출력값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렐루는요. 그 항상 양수만 리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활성화 함수가 렐루입니다. 어, 입력값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x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입력값 x가 들어갔을 때 출력값이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보통 이 렐루 함수는요. 이미지를 처리할 때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서만 뭐 렐루를 사용하진 않고요. 어, LLM이라고 많이 부르죠. 거대 언어 모델.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는 GPT나 뭐 클로드 뭐 이런 그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렐루예요. 렐루. 렐루를 수식으로 풀어볼게요. 수식으로 렐루 함수를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렐루 이렇게 쓸까요? 렐루. 그 다음에 독립변수 x는 네. 이 안에서는 뭐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세요? 아, 저기 뭐 줄바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begin이라고 할게요. begin. cas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egin이 있으면은요, end가 있어야 돼요. end cases. 요게 begin, end가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요렇게 중괄호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end 쓸게요. 텍스트. 그리고 for라고 쓸게요. x가 G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0보다. 0보다. 요렇게 만들어졌죠. 요렇게. 그 다음에 0, and, 여기서도 텍스트. 그래서 4. x가 여기서는 작다니까 less than이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법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 쓰니까, 이렇게 써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법을 그 라텍스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웹페이지에서 수식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쓰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G2는 greater than or equal to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LT는 less than을 그러니까 작은이란 뜻이죠.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거예요. 자, 요 수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독립변수 x가 있어요.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리턴 값이 x 그대로란 얘기예요.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독립변수 x가 들어갔어요. 리턴 값이 0이란 뜻이에요. 0. 언제 x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뜻이에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y는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전부 다 0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y는 x.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렐루 함수예요. 렐루 함수. 그러니까 이쪽은 마치 선형함수처럼 생겼어요. 이쪽은 선형함수처럼 얘도 선형함수예요. 근데 두 개의 선형함수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렐로 함수입니다. 자, 렐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요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def 함수 하나 만들게요. 렐로라고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그 케라스에 보시면 케라스에 뭐 엘루, 렐루,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그 함수 이름들만 주시면 활성화 함수들이 잘 정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뿐이에요. retur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maximum 최대값 찾겠다는 얘기예요. x와 0 중에서. 이거 렐로 함수예요. 자, 이게 왜 렐로 함수일까요? 자, 이거는 최대값을 찾겠다는 뜻이죠. x하고 0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게 맥시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x에 양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커요? 0이 커요? x가 크죠? 그러면 x가 리턴이 되겠죠? 맞아요? x에 음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하고 0하고 두 개 비교해주면 맥시멈, 큰 값은 누가 커요? 0이 크죠? 그럼 뭐가 리턴이 될까요? 0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절대 어려운 코드 아닙니다. numPy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하겠다는 뜻인데 양수면 양수가 0보다 크죠? 그럼 x를 리턴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를 리턴한다. 음수가 들어가면 0과 비교하면 음수와 0 두 개를 비교하면 0이 더 큰 거잖아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을 리턴한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죠? 네. 정말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하셨죠? 예, 실행하셨으면 그래프 그리실 때는 우리가 만든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다가 렐루 함수 이름만 이렇게 주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렐루 함수. 음수가 입력값으로 들어갔을 때는 출력은 0. 양수가 입력값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력값 그대로 출력. 이거를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렐루라고 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렐루 함수예요. 렐루 함수.
되셨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이런 거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요것만 요 정의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렐로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선형함수처럼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그게 렐로구나. 어,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렐로 함수의 단점이 뭐냐면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 출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음. 어, 입력값이 그 음수일 때, 그러니까 입력값으로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없게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돼요. 출력이 0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층에다가 그 보내게 되면 0에다가 가중치 아무리 곱해봐야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레이어에서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 출력값이 0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런 입력값들은 그 다음 계층으로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렐로를 조금 더 그 보완을 한 함수가 있어요. 렐로를 보완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리키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키 렐루 함수의 정의를 먼저 좀 써드릴게요. 리키 렐루 함수는 텍스트라고 쓸까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어요. 알파. x가 독립변수고요.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요 알파라고 써주면 이렇게 그리스 문자 알파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서도 begin, cases, 그다음에 and cases 이렇게 쓸게요. begin cases and cases가 요거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 부분 만들어주는 거고.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렐로랑 똑같아요. x를 그대로 리턴을 해줍니다. 언제 리턴을 해주냐 하면 텍스트 4 x가 크거나 같을 때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여기까지는 그 렐로 함수랑 똑같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를 그대로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알파를 곱해요. 알파 곱하기 x. 아, 알파죠. 여기. 알파. 알파 곱하기 x를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아, 여기 and 써두고요. 텍스트. 언제냐 하면 x가 작을 때, less than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여기서 알파 값은 양수예요. 알파 값은 그 것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 알파는 greater than equal to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사용하고요. 알파로 음수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알파 값이 0인 경우는 렐로 함수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렐로 함수하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리퀴렐루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거를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epth 리퀴렐루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0.1 기본값을 주도록 할게요. 보통 그 리퀴렐로에서 알파 값은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1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리턴하는 거는요, 위쪽이랑 비슷하게 맥시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x와 알파 곱하기 x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함수 만들었으니까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리키, 랄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어요. 리키, 랄로. 자, 뭐가 달라진 거냐면 렐루는요. 렐루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그냥 0이에요. 출력값이 없어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선형함수인데 여기서는 0보다 작은 경우도 작지만 출력을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하는데 그 입력값이 0보다 작은 경우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계층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작지만 그래도 약간의 값을 그 출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 그대로 출력으로 다음 계층으로 넘겨주고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값들을 출력으로 해서 그 다음 계층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함수가 리키렐로예요. 이 릭이라고 하는 게 누수란 뜻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새는 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를 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약간의 릭이 있는 것처럼, 어, 양수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음수 쪽에서는 원래는 출력이 없었는데, 약간의 출력이 마치 누수가 된 것처럼 있는 이런 형식의 이런 모양의 활성화 함수가 리키 렐루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다음 계층에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리키 렐루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0이게 되면 이게 0이 돼 버리죠. x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알파 곱하기 x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렐로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렐로가 똑같아지는 거고, 1보다 큰 값을 사용하진 않아요. 알파 값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값이 1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형함수가 되는 거예요. y equal x라고 하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알파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1보다 작은 값.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 알파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을 줘요. 0.1이나 0.01이나 0.001이나 이렇게 작은 값을 주는 게 그게 리키레르가 하는 겁니다.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네.